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처음엔 그냥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우리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 글을 듣고 계신 어르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 자녀들이 멀리 떠난 뒤 느껴지는 외로움,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 또 누군가에게 폐해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이런 감정들이 오래 쌓이면 마음에 짙은 먹구름처럼 우울함이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은 숨기거나 참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치료도 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우울증을 겪으셨던 세 분 어르신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 어떻게 조금씩 나아지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하게 이해하고 함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한 78세 어르신이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계십니다. 방 안은 오래된 가구와 바랜 커튼으로 채워져 있고 텔레비전은 꺼진 채 먼지가 내려앉아 있습니다. 벽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붙어 있고 그 아래엔 함께 모았던 기념품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밥상이 그대로 차려져 있고 반찬은 이미 식어 굳어버렸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며칠째 먹지 않은 반찬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밤이 되어도 불은 켜진 채 꺼지지 않고 있고 어르신은 침대에 눕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내쉽니다. 지나가는 사람 소리 하나 없는 골목은 고요하기만 하고 현관문은 며칠째 열리지 않은 채로 닫혀 있습니다. 전화기도 울리지 않고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의 하루는 지루하고 무거운 고요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마주친 사람이 없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집안에는 정적만이 머물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의 눈빛은 점점 흐려지고 몸의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조용히 세상과 스스로를 닫아가고 계셨습니다. 이 어르신께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상실감과 극심한 고립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의욕을 잃고 말로 감정을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대화 중심의 상담보다는 감정을 직접 언어화하지 않아도 되는 접근이 더 적합했습니다. 이에 동네 복지관에서는 이 어르신의 상황에 맞는 치료 방법으로 상담을 연계하고 이후 집단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활동에 낯설어하며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계셨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종이에 천천히 연필을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를 떠올리며 하얀 도화지에 조심스레 꽃 한 송이를 그리셨습니다. 말로는 꺼낼 수 없었던 그리움과 외로움,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그 그림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술을 통해 직접 말하지 않아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외로움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식사량도 늘고 밤에 잠도 조금씩 편히 이루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며 하늘을 나는 종이학을 조용히 가리키셨습니다. 함께 계시던 선생님이 그 의미를 여쭈었을 때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으신 뒤 미소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마치 이제 아내가 자유로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참고로 노인정신건강론에서는 이런 미술치료와 같은 예술 활동이 고령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서적인 지지감을 느끼게 해주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창가에 앉은 72세의 어르신. 그분은 얼마 전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자꾸 깜빡깜빡하고 약속도 놓치고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는 자신을 보며 자존감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할 걱정과 불안을 쌓아갔고 점점 말수가 줄고 표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가족 모임에서 실수를 한 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도 그 말을 가볍게 듣지 않았고 결국 가족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인지행동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부정하고 치료를 거부하셨지만 치료사와의 꾸준한 대화 속에서 어르신은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부정적인 틀에 갇혀 있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는 생각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짧은 산책을 나가고 메모장에 하루 일정을 적어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시도들이 어르신에게 다시 삶의 방향과 의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치료에 함께 참여한 가족들도 어르신의 상태를 이해하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지지와 격려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노년기 우울증이라는 책에서는 인지 행동 치료가 노인에게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며 특히 스스로를 탓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는 경우 이를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의 변화는 바로 그 이론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70대 여성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오랜 시간 교직에 몸담았던 분으로 정년 퇴직 후 갑자기 모든 역할이 사라진 듯한 공허함에 빠지셨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 수십 명의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만나며 분주하게 살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녀들과는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 안에서도 자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는 날도 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대학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되었고 처음엔 망설였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상담센터에서 정기적인 심리 상담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하다 보니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과 두려움을 꺼내놓을 수 있었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 갑작스럽게 사라진 역할과 일상의 공백이 어르신의 삶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인식하게 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자신이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규칙적인 활동과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르신에게 일상의 구조를 다시 잡게 했고 점차 스스로 하루의 일정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능력도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어르신은 다시 아침을 기지개로 시작하게 되었고 매일 해야 할 일정을 스스로 정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해 나가셨습니다. 잊고 지냈던 자신감을 되찾고 무엇보다도 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세 분 어르신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나이가 들면 예상치 못한 외로움과 무기력함, 그리고 마음속 깊은 우울함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결코 숨겨야 할 것이 아니며 손을 내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삶을 바꾸는데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혹은 같이 가요라는 짧은 한마디가 어르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가족, 이웃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도울 수 없더라도 복지관이나 상담기관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에 연결해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은 단지 늙은 사람이 아닌 여전히 존엄한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불러드리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의 내일을 바꾸는 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한 분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